네, 안녕하세요. 대한불안의학회 창립 20주년을 맞아 비욘디와 함께 대국민 온라인 강좌를 마련하였습니다. 네, 오늘 이번 강의는 범불안 장애입니다. 범불안 장애의 그 강의를 맡아줄 서우석 선생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세대 의대 졸업하셨고요. 차의과대학에서 교수를 역임하셨습니다. 대한불안의학회 이사장을 역임하셨고 지금 현재는 공항범불안장애 연구회 회장을 맡고 계시고 서호석 연세 정신건강의학과 원장으로 계십니다. 네, 선생님 좋은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주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범불안 장애에 대한 내용입니다. 범불안 장애라는 용어를 여러분들께서 좀 생소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조금 잘 안 들어본 내용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공황장애나 뭐 강박장애 혹은 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이런 질환들은 좀 여러분들이 좀 한 번쯤은 들어보셨겠습니다만은 범불안 장애라고 하는 것은 좀 생소하게 다가갈 수 있고요. 또 그러면서 이제 혹시 이게 뭐 범불안이라는 게 무슨 뭐 호랑이 범을 보고 무서워하나 뭐 이런 그런 병인가라고 또 생각해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 제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걱정도 팔자다. 근데 큰 걱정도 병이다라는 주제이고요. 결국은 이제 이런 걱정이 주로 되는 주가 되는 그런 장애라고 일단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뭐 걱정이 한 보따리야라고 하는 이제 그런 뭐 속담도 있고 또 걱정과 관련된 우리나라 속담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걱정도 팔자다, 걱정이 태산이다, 걱정을 사서 한다, 걱정이 반찬이면 상빨이 무너진다, 뭐 또 뭐 걱정이 많으면 빨리 늙는다, 뭐 이제 이런 속담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또 이제 그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실은 좀 빨리 늙을 수가 있는데, 이제 왜냐하면 이런데 에너지를 너무 소모하기 때문이죠. 근데 또 이 범불안 장애 분들이 또 이 늙는 거에 대한 또 걱정을 또 하시고 또 어떤 신체적인 질환이 생기는 것에 대한 또 걱정을 또 하시고 그런 걱정 때문에 또 빨리 늙게 되고 그런 악순환이 또 될 수도 있겠죠. 오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본격적으로 그 범불안 장애에서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불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제 우리가 불안과 이제 불안이 도대체 어떤 것이냐? 일단 불안은 정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불안이 제로면 뭐냐 이런 질문들을 제가 가끔 드리는데 불안이 0이면 뭐겠습니까? 불안이 0이면 뭐 어떤 분들은 뭐 아주 편안한 상태고 내가 아주 아무런 불안 걱정이 없는 상태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불안이 제로면 실은 무생물이라고 봐야 됩니다. 즉 생명체라면 어느 정도의 불안, 또 걱정, 또 긴장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수가 있게 되겠죠. 실제로 그러면 불안은 우리 몸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우리 방어 기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이제 50m 전방에서 호랑이랑 맞닥뜨렸을 때 어떻겠습니까? 불안해야 되겠죠. 이 호랑이한테 잡아먹히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면서 이제 신체적으로 여러 반응들이 이제 나타날 수 있는데 그때 나타나는 이제 그런 신체 반응들이 실은 정상적으로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현상 또 증상들이라는 것이죠. 이제 그런 부분은 조금 이따 그림과 함께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단 정상인데 그러면은 도대체 뭐
걱정도 여러분들 정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다음 주 이제 수능인데 지금 수험생들이 다음 주 시험 잘 볼까 걱정, 못 보면 어떡하나 걱정, 또 불안하고 해야 되겠죠. 그 불안 자체가 이제 정상이죠. 만약 불안하지 않고 그냥 대충 보지 뭐 이러면은 시험 제대로 볼 수 없겠죠. 적절한 긴장과 불안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결국 병적인 불안,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병적인 불안인데 어떤 것이냐 하면 별로 두려워할 상황이 아닌데도 불안한 경우, 또 뭐 불안이나 걱정할 상황이라 할지라도 너무 과도한 경우예요. 또 이제 이런 불안과 걱정들이 뭐 사는데 특별한 문제 없고 본인한테 별 불편이 없으면 또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 그 각 개인에게 좀 여러 가지 고통, 불편감을 이제 유발을 하게 되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사회적이나 혹은 직업적으로 기능들에 이제 손상이 올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가면 우리가 병적인 불안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범불안 장애도 그런 병적인 불안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범불안 장애란 이제 그 도대체 어떤 것인지 한번 본격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어로 이제 여기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이것이 이제 결국 이런 용어도 다 결국 세계 정신의학회에서 이제 이런 질환의 용어를 만들어냈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이렇게 번역이 되면서 이게 generalized라는 표현을 갖다가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다방면에 여기저기 불안하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해석을 하면서 이제 범불안 장애라는 그런 명칭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일단 뭐 이게 벌써 한 3, 40년 이런 진단이 붙여진 지가 됐기 때문에 그냥 조금 여러 가지 어폐가 있더라도 그냥 이렇게 우리가 현재 쓰고 있습니다. 크게 이제 심리적인 증상, 신체적인 증상을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계속되는 말씀이지만 과도한 걱정, 불안, 또 긴장, 초조감 등이 이제 주증상으로 나타나고, 신체적인 증상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는데 뭐 근육 긴장, 또 자율신경계의 가각성 증상 등이 이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What are the three target symptoms of GAD? GAD라는 건 이제 Generalized Anxiety Disorder의 이제 약자고요. 그러니까 범불안 장애의 세 가지 주요 증상이 무엇이냐라는 이제 라는 건데, what, 그러니까 뭐 H는 없고 이제 WAT, 그래서 W, worry, anxiety, 불안, tension, 긴장. 이제 요게 아주 제일 범불안 장애에 있어서 주요 증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조금 더 세분해서 말씀드리고 임상적으로 조금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린다면은 이제 이런 과도한 걱정들 또 생각들이 이제 머릿속에 이제 꽉 차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좀 너무 많은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걱정들이 뭐 실제로 좀 걱정할 어떠한 상황, 실제적인 어떠한 좀 큰 이벤트가 벌어져서 생기는 걱정이면은 또 모르겠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사소한 그냥 일상생활들에 있어서의 과도한 걱정, 사소한 걱정입니다. 뭐 주로 그냥 가족, 또 본인의 건강, 또 혹은 경제적인 측면, 또 학교나 뭐 직장 등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또 생기는 그런 일상생활에 있어서 항상 과도한 걱정을 하는 이제 그런 게 나타나고요. 흔하게 이제 결국 이제 불면증 같은 이제 수면 장애가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실은 이제 정신건강학과 이제 진료실을 찾으시는 분들의 많은 분들은 이제 불면증을 주호소로 오시는 분들이 이제 많다고 할 수 있겠는데, 실은 불면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의 그냥 증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게 어떠한, 물론 이제 그것이 또
어떤 수면 장애에 특화된 것도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불면증이라고 하는 증상은 그냥 불면증이라는 하나의 증상이다. 근데 그 불면증의 원인이 무엇이냐? 그것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말씀드릴 범불안장애 환자분들이 불면증을 많이 호소들 하시고 물론 이제 우울증을 비롯한 여러 가지 또 정서적인 장애에서도 이제 불면증을 일으키게 되죠. 또 무엇보다 이제 집중력 곤란을 이제 호소하고 그러니까 이제 머리가 멍하고 머리에 구름이 껴 있는 느낌 그리고 이제 머릿속에 잡생각이 많으니까 실제로 내가 좀 실제 집중해서 해야 할 것들을 방해하게 되는 것이죠. 또 안절부절 초조감 꼭 마치 벼랑 끝에 서 있는 그런 느낌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이제 무엇보다 아주 범불안장 환자분의 증상의 특징적인 것이 불확실한 것을 못 참는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확인하고 또 확인한 걸 또 확인하고 재확인하는 그러한 이제 경향이 이제 많게 됩니다. 또 이제 그런데 에너지를 너무 정신 에너지를 쓰다 보니까 쉽 피로감을 느끼고 또 짜증감도 많이 느끼는 그러한 이제 심리적인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신체적인 증상으로는 이제 특히 근육 긴장, 그러니까 뭐 정신적인 긴장뿐만이 아니라 이런 근육의 긴장들이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뭐 요통, 뭐 여러 두통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관련된 과에서 진료를 받고 하시는 분들이 많게 되죠. 또 이제 자율신경 항진 증상 등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요 그림을 하나 이제 보여드립니다만은 여러분들 이제 우리 몸의 신경계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운동신경계와 자율신경계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그 팔을 이렇게 내 맘대로 이제 굽혔다 폈다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운동신경계가 있고요. 내 맘대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지 않습니까? 내 지시대로 따르죠.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심장이 지금 60, 70회 맥박으로 뛰고 있는데 200회로 뛰어봐라.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지금 혈압이 지금 120인데 혈압이 200으로 올라라. 혹은 지금 침이 막 바짝바짝 마르는 상태인데 침아 나와라. 한번 땀아 나와라. 이렇게 한번 본인 몸에 한번 명령을 내려보십시오. 그게 됩니까? 안 되죠. 즉 내 맘 같지 않는 안 되는 그런 이제 신경계를 우리가 자율신경계,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자율적으로 돌아가는 신경계라고 해서 자율신경계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근데 이제 어떤 것들이냐? 지금 말씀드린 그런 예를 들면 침샘과 관련된 침이 분비되는 부분들, 심장의 박동, 또 호흡에 관련된 것들, 또 특히 이제 이 위장관 계통들이에요. 위장관 계통들. 또 이제 이런 대소변과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받는 이제 우리 몸의 기관인데 이걸 우리가 이제 또 좀 진화인류학적으로 우리가 이걸 해석을 하면 계속해서 제가 호랑이 말씀드리지만 호랑이랑 50m 전방에서 맞닥뜨렸을 때 여러분들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이 호랑이랑 맞서서 싸우든지 아니면 도망을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겠죠.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호랑이랑 맞닥뜨렸는데 아무런 긴장도 안 하고 불안도 안 하면은 그냥 바로 잡아먹히겠죠. 즉 불안이 여기서 작동이 돼야 되겠는데 우리 몸 자체가 실은 아까 말씀드린 호랑이랑 싸워서 싸우든 아니면 아주 주랭랑 전설력으로 달려서 도망을 가든 둘 중 양자택일이 될 텐데 어쨌든 이렇든 저렇든 우리가 우리 몸에 있는 근육에게 온 집중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근데 근육에 실은 산소가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려면은 우리가 호흡이 더 가빠지면서
산소를 더 많이 공급해야 되고 또 그런 그 근육에다가 산소를 공급하려면 심장에서 펌프질을 막 해주면서 이제 산소를 공급해야 되고 또 아침에 바나나 하나 먹고 나왔는데 내가 지금 에너지를 하나라도 좀 세이브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위장관 계통은 올 스탑, 침샘도 예를 들면 스탑. 그래서 침도 안 나오고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또 그래서 이제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변비라는 게 생기고 이제 그렇게 되죠. 또 수분도 세이브해야 되겠죠. 지금 내가 에너지가 필요한 상황이고 또 수분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이제 몸에서 이제 열이 나니까 이제 이걸 쿨링하기 위해서 몸에서 땀이 나고 이제 이런 실제로 말씀드리는 불안의 신체 증상은 결국 우리 몸이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아주 원초적인 본능적인 그런 현상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50m 전방에서 호랑이랑 맞닥뜨렸을 때는 내가 진짜 호랑이랑 맞닥뜨렸으니 불안하고 긴장되고 심장이 뛰는 거에 대해서 당연하고 정상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이제 이런 신체적인 증상들이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별로 내가 뭐 불안하다고 느끼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신체적인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고통, 또 불안이 또 불안을 야기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그런 자율신경계의 어떤 신체 증상들을 여기 쭉 이렇게 나열한 겁니다. 근육이 긴장이 되죠. 가슴이 쿵쾅거리죠. 그러니까 막 통증이 느껴지기도 하고 또 막 호흡이 가빠지고 입이 마르고 여러 가지 이런 또 소화기관에 또 소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 불안의 어떠한 이제 신체적인 증상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범불안장애 환자분들이 이제 그럼 어떻게 좀 우리가 우선 평가를 하고 진단을 좀 내릴 것이냐. 물론 이제 정신건강학과 전문의에 의해서 아주 면밀하게 평가를 해야 되는 것과 함께 이제 진단을 내려야 합니다만은 우선 먼저 이제 이런 자가 설문지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7개 항목으로 해서 범불안장애 척도라는 것이 있고 여기 이렇게 잠깐 소개시켜 드립니다만은 이제 7가지 항목에서 0, 1, 2, 3으로 표시를 하고 총점이 4점 이하면 정상이고요. 5점에서 9점은 경도, 10점에서 14점은 중등도, 15점 이상은 중증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이제 아마 그 동영상이 아마도 이제 그 나중에 이제 여기 사이트에서 이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을 터이니 한번 나중에 요 내용을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평가해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범불안장애의 이제 원인을 좀 살펴보면 그 이제 크게 2가지 심리사회적 요인과 또 생물학적인 요인으로 좀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심리사회적인 원인은 이제 자신이 경험한 이제 여러 가지 살면서 겪는 일들을 너무 이제 위협적인 것으로 이제 좀 더 과도하게 잘못 인식하는 경우가 이제 있게 되고요. 또 이제 뭐 어렸을 때 양육을 제대로 적절하게 받지 못했다거나 혹은 또 너무 과잉 보호를 받았다거나 하는 경우에도 이제 어떤 하나의 심리사회적 요인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이제 성장하는 동안에 실제로 어떠한 정말 위험한 일을 겪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 거기서 이제 이런 불안 걱정이 이제 크게 유발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이제 신경생물학적인 이제 원인은 결국 이제 뭐 이제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분들은 결국 이런 정신장애가 결국 뇌의 어떠한 질환이다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근데 뇌에서 어떤 구조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기능적인 이제 어떤 이상이 생기는 것이고, 특히 이제 이런 노아드레날린이라든가 세로토닌, 이제 글루타메이트 같은 이런 불안과 관련된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의 어떤 이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가바벤조다핀이라고 하는 그런 복합체의 또 기능 이상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이제 뇌 구조에서의 어떤 기능 이상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특히 이 중에서 이제 변연계라는 게 이제 불안과 관련된 이제 뭐 해마 혹은 그런 편도체 그런 기관이 이제 주로 변연계에 관련되는 그런 뇌 구조인데, 이런 불안과 관련돼서, 근데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 뭐 약물 치료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세로토닌 혹은 노아드레날린 이런 관련 약들이 결국은 이 세로토닌과 불안, 변연계와 관련이 있고, 그런 불균형을 약물을 치료를 통해서 균형을 맞춰줌으로써, 즉 기능을 정상 회복시킴으로써 이런 불안 장애로부터 회복되고 치료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번에 이제 대한불안학회 특집으로 지금 불안 장애에 대한 이제 그 대국민 강좌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은, 실은 불안장애, 전체적인 불안장애의 유병률은 꽤 높다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평생 유병률이라고 하는데요. 살면서 한 번쯤은 이제 이런 불안장애, 어떠한 불안장애든 올 수 있다라는 것인데, 거의 한 25%, 4명 중에 1명 정도는 올 수 있다는, 그건 상당히 흔한 겁니다, 여러분들. 앞서 이제 어동재 원장님께서 발표하신 그런 사회불안장애, 사회불안증이 이제 실은 꽤 유병률이 높고요. 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실은 이제 여러분들 이제 공황장애 잘 아시지만, 공황장애보다도 오늘 말씀드린 범불안장애가 실은 더 유병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실제로는 꽤 많다. 100명 중에 5명은 살면서 한 번쯤은 범불안장애에 이환될 수 있다. 뭐 경증이든 중증이든 간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조금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을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 점에 대해서 같이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꽤 높은 유병률을 갖고 있는데요. 이제 주요 우울장애, 즉 우울증하고 1차 의료기관에서 가장 흔한 정신장애이다라는 겁니다. 1차 진료기관 환자의 한 5%, 환자를 이제 100명 본다 하면 그중에 5명 정도가 범불안장애 환자라는 거죠. 이 1차 의료기관에는 꼭 뭐 정신건강학과 의원뿐만 아니라 내과, 가정의학과를 포함한 모든 과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환자분들이 많다는 거고, 범불안장애 환자분들이 꼭 정신건강학과뿐만이 아니라 여러 신체적인 문제의 치료를 하는 그런 과에도 많이 계시다는 얘기죠. 실제로 제가 이제 대학병원에 20여 년 이제 교수직으로 있다가 이제 1년 전에 제가 1차 의료기관에 와서 지금 진료 중에 있습니다만은, 더 정말 많이 범불안장애 환자분들이 많다는 것을 새삼 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범불안장애 환자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신과 진료가 좀 늦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3분의 1만이 발병 첫 해 진료를 하고, 나머지는 10년 이상 경과된 다음에 치료 시작하더라라는 것이죠. 근데 요 이유에 대해서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드리겠고요. 또 이제 특히 신체 불편감을 흔히 동반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정신건강학과 진료가 늦어지는 요인이 뭐겠냐라는 건데, 이제 여러 신체 증상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까 이제 뭐 자율신경계 그림도 보여드렸고 또 근육 긴장 이런 것들이 주요 증상이기 때문에 실은 이게 내가 지금 뭐 정신과에 가봐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기 전에 먼저 일단 신체적인 불편감이 크니까 그 관련된 진료과에 이제 방문을 하죠. 그래서 검사를 해도 뭐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경우가 또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차 뭐 소화기 관련한 증상이면 뭐 소화기 내과, 뭐 근육, 뭐 근골격계에 관련된 증상이면 또 그런 뭐 관련된 뭐 정형외과다, 마취통증학과다 이런 데 또 많이들 다니시고. 또한 이제 동반 질환으로 인해서 이제 범불안장애 가려지는 경우가 많고요. 또 이게 급격히 발생하기보다는 서서히 발병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그냥 장기간 치료 없이 적응하면서 생활을 한다는 거죠. 내가 꼭 어디를 찾아야 돼서 도움을 받아야 되나, 좀 도움을 받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또 그냥 근근히 이제 소위 버티면서 이제 사는데, 실은 문제는 뭐냐면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 삶의 질 영역에 있어서 큰 영향을 받고 이 결국 이제 불안, 걱정 때문에 고통을 이제 받고 그거 관련된 여러 가지 가정에서든 또 직업적으로든 직장에서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제 갖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범불안증 환자분들이 이제 우울증이라든가 공황장애 같은 2차적인 동반 질환이 발병이 돼서야 이제 정신건강을 찾은 경우가 있는데, 그때 이제 잘 살펴보면 이 범불안 장애가 애초부터 있어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본인도 그렇고 또 다른 어떠한 의사도 범불안 장애인 걸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또 꽤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 때문에 정신건강 진료가 이제 늦어지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제 우울증하고 이제 병발할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실은 범불안증 환자분들이 흔하게 정신과적 질환을 동반하게 됩니다. 거의 이제 통계에 하면 62%가량이 우울증을 동반을 하게 되고, 또 다른 불안장애도 한 57%. 근데 이제 여기 알코올 의존 약물 남용도 꽤 많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전에 이제 이 알코올 의존, 알코올 남용, 알코올 사용 장애 이런 환자분들이 우울증을 비롯한 기분 장애와 많은 관련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연구에 하면은 우울증보다는 이런 불안 장애, 그 중에서도 특히 범불안 장애 환자분들이 알코올 의존, 알코올 남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범불안 환자분들이 알코올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알코올 환자분들은 그 이면에 이런 범불안 장애가 있는지를 꼭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초기에 범불안 장애를 적절히 치료받지 못하면 이 환자분들의 50% 이상에서 우울증, 알코올 의존, 약물 남용 등이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 진단 또 조기에 적절한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범불안 환자분의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8세 가정주부시고 만성적인 불면증, 피로감, 불안 초조로 내원을 하셨고요. 결국 이제 내과를 거쳐서 이제 의뢰가 된 케이스고, 근데 보니까 30대 초반부터 이제 이런 불면증이 생겼고 자주 긴장이 되고 초조해하는 증상들이 있었고,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 더욱 심해졌다. 그리고 또 가한번이 평소에도 이런 만성적인 피로감, 소화불량, 두통, 또 온몸이 쑤시고 아픈 증상이 있어 왔고, 그래서 이제 결국 내과나 가정의학과를 방문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뭐 여러 가지 검사를 해도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그냥 신경성이다라는 말을 자주 듣곤 했다고 하는 것이죠. 또 지금 소심한 성격이라고 하시면서 그런데 최근에 큰 딸이 이제 결혼을 이제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걱정이 많아지고 또 깜짝깜짝 자주 놀라고 또 사소한 일에도 쉽게 짜증이 나서 이제 혹시 내가 이 우울증이 아닌가 걱정돼서 이제 병원을 방문한 그런 환자분이십니다. 그래서 가만 보니 이제 법물안장애 환자분이시고 해서 법물안장애를 진단을 내려서 법물안장애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서 법물안장애로부터 이제 해방되시고 그런 이제 편안하게 사시는 그런 환자분의 케이스를 소개시켜 드립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울증 이제로 의심이 되는 분들에서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한 50% 이상에서 법물안장애와 공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내면에 이 법물안장애가 있지 않은가를 꼭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법물안장애 이제 치료는 여러 가지가 있겠고요. 근데 대표적으로 이제 약물 치료, 항우울제, 항불안제, 그다음에 이제 인지행동 치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이제 대두가 되고 각광을 받고 있는 마음 챙긴 마인드풀니스 명상 치료, 여러 심리 상담 치료, 바이오 피드백 치료 등이 있겠습니다. 한 가지씩 살펴드리면 일단 약물 치료는 그래도 최근에 아주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물이 많이 개발이 되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정신과 약물 하면 부작용이 많이 생기지 않나 이런 또 걱정들을 하시게 되는데 실은 비교적 최근에 부작용이 적은 그런 약물들이 많이 개발이 돼서 임상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계십니다.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고요. 그러나 물론 초기에도 반응이 나타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최소한 6개월 이상 좀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런 약물들이 약물 치료로서 투여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법물안장애자분들 아까 말씀드린 걱정에 대한 게 문제인데 이게 또 환자분들이 약물 치료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료실에서 이제 약물 처방을 하고 다음에 이제 환자분이 그 약을 받고 그 약이 어떤 약이고 그러면 이제 요새 네이버가 하도 이제 인터넷 발달해서 검색창에 그 약을 치면 쭉 뜨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맨 밑에 있는 부작용들 깨알 같은 걸 실어 있는 이제 10,000분의 1, 100,000분의 1, 100,000분의 1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부작용까지 다 보시고 혹시 또 내 이런 부작용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또 걱정들을 하시는 경우가 또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법물안제 환자분들의 약물 치료에 있어서 좀 걸림돌이 되는데요. 이제 초기부터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같이 말씀 나누고 이제 치료를 시작합니다.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제 인지행동 치료와 같은 이제 여러 비약물조법인데요. 이제 법물안제 환자분들이 이제 결국 인지적인 왜곡이 많이 동반되고 또 어떤 일상적인 생활 사건을 지나치게 이제 위협적인 것으로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왜곡된 인지적인 내용을 좀 교정시켜 주는 것이 이제 인지행동 치료고요. 물론 이제 공황장애 환자분들도 이제 많이 이제 시행되고 있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마인드풀니스 마음챙김 명상 치료가 또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 바이오 피드백 이제 이런 치료도 있습니다. 요거는 잠깐 그 화면을 좀 살려주실 수 있을까요? 잘리나요? 네, 아니 네. 그 마인드풀니스 마음챙김 명상 치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제가 이제 근데 이 슬라이드가 이제 조금 이제 큰 슬라이드이기 때문에 우선 여러분들 이제 좀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이제 불과 한
네, 좋습니다. 이 마인드풀니스 명상 치료라는 것이 이제 불과 한 2000년대, 즉 20년도 채 안 된 정도 된 그런 치료 기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존 카바찐이라는 이제 미국의 매사추세츠대의 박사에 의해서 이제 이런 의료 분야에서 이제 응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것이냐, 어떠한 내 주의를 here and now,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의 몸과 즉 신체 감각과 내 마음, 감정이나 생각, 의도에 의도적으로 계속 알아차리는 주요 훈련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실은 이제 이런 내용도 잠깐 말씀드리면 자동 조종 상태냐 마음 챙김 상태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자동 조종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그냥 지나간 과거에 대한 후회, 또 오지 않을 미래에 대한 걱정. 즉 오늘 말씀드린 이런 법문안지 환자분들이 오지 않을 미래에 대한 걱정인데 주로 부정적인 것들이죠. 긍정적인 것들, 내용이라면요, 얼마든지 해도 좋겠습니다만은 주로 부정적인, 또 과거의 지사도 부정적인 내용들, 또 내 내면에서 끌어오는 여러 가지 충동이나 갈등들, 이런 것들이 나를 결국 괴롭히기 때문에 그것을 꾹꾹 누르거나 그냥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게 되죠. 그걸 우리가 이런 정서에 자동 조종 당한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근데 이제 마음 챙김 혹은 마인드풀니스 상태에서는 우선 그런 자신의 감정, 생각들을 밖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어떤 기분이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구나, 어떤 내가 지금 걱정을 하고 있구나,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바라봐야 궁극적으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고, 그 받아들이고 나서 결국 내가 하면서 내려놓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 마음 챙김 마인드풀니스를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제 간략하게 잠시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명상 요소 기법도 같이 이용을 하게 되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이런 알아차림, 나 자신을 알아차리는 것, 특히 그런 것들을 좀 주된 요법을 하고 있습니다. 실은 여러 가지 이제 8주 보통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제가 실은 10여 년 동안 이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나 범불안장애 환자분들한테는 정말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하면 할수록 느끼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이제 내용을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형 이제 범불안장애 치료 지침서를 이제 저희 위원회에서 이제 개발을 해서 이제 발표를 하였는데, 실은 우리 이런 범불안장 환자분들의 어떤 여러 가지 고통을 또 해방시켜 드리고 좀 더 적절하게 이제 치료를 하기 위해서 저희 학회 회원분들, 또 특히 저희 공항범불안장애연구회 회원분들께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얼마 전에 그 정신과 의사들이 위한 이런 범불안 치료 지침서가 개발이 되었고, 앞서서 이제 2009년도에 이제 범불안 치료 지침서가 처음 발표가 되었습니다만은 그때는 주로 약물 치료 부분에 대해서만 다루었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 15년 동안 여러 가지 최신 지견의 치료, 또 비약물적 요법들, 인지행동 치료, 마인드풀니스, 이런 분들에 대한 내용이 많이 들어가면서 아주 유익한 그런 치료 지침서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개발위원장으로 해서 이제 개발이 되었고요. 여러 선생님들께서 같이 애써 주셨습니다.
뭐 간략히 그냥 뭐 소개만 드리면 이렇게 초기 치료에 어떻게 할 것이냐, 유지 치료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약물 치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비약물 쪽 정신 치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뭐 우리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인쟁 치료, 마인드풀니스 인지 치료, 뭐 수영 전염 치료 이런 것들도 같이 우리가 다뤄주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치료 반응이 불충분할 때 또 우리가 어떻게 좀 도움을 드릴 것인지. 또 여러 가지 아까 공존 질환이 많다고 했는데 그런 공존 질환하고 같이 이렇게 동반되어 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또 치료 전략을 세울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아주 자세하게 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범불안 장애는 비교적 흔한 불안장애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이제 발병이 되고요. 특히나 이런 신체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진단이 어려워질 수 있고 또 치료 받기까지도 상당히 시간이 걸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은 오늘 이런 대국민 건강 강좌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 이런 범불안 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여서 어떤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불편감들이나 증상들이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정신건강과에서 도움을 받으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또 재발이나 만성화되는 경향이 좀 있을 수 있고 체계적이고 정확한 진단 평가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약물 치료와 인지행동 치료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치료가 가능하니 여러분들께서 본인 혹은 주위 분들이 계시다면 의심되는 분들이 계시다면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의 건강한 정신을 기원하면서 이것으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질문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범불안 장애 중심으로 질문을 좀 소개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송이 엄마님께서 저희 엄마가 걱정이 많으셔서 그런지 저도 걱정이 많으시다고. 근데 이러한 성격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지는 않은데 네. 좀 어떻게 좀 양육을 하면 이런 성격을 물려주지 않을 수 있을지 네. 여쭤보시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우선 아마도 이제 걱정이 많으신다고 말씀하셨고 이제 또 이제 실은 우리 송이 엄마님의 어머님께서 이제 걱정이 많으셔서 나도 그런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또 내가 엄마한테 물려받은 것 같은데 내 또 자녀에게도 물려주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걱정을 또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범해지고 싶어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은 조금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으시면 어떨까 하고요. 더 그 이전에 우선은 적절한 평가와 좀 진단을 받고 만약에 범불안 장애라면은 좀 정신과에서 좀 치료를 받으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또 내가 무슨 정신과에 또 가나 이런 또 마음이 드신다면은 우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비약물적 요법들로 명상이라든가 또 요새 이제 마인드풀니스를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도 있습니다만은 또 요새 이제 유튜브나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관계된 여러 가지 또 그 사이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조금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네. 이게 불안이나 걱정이 약간 전염되는 게 있어서 네. 옆 사람이 이제 불안하면 그렇죠. 따라 이제 불안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아마 그 송이 어머님께서 좀 더 이제 불안 걱정을 좀 더시는 게 우선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그 흰둥이와 푸드리님께서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네, 강박증과 범불안 장애가 같이 올 수 있는지 질문 네.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아까 제가 그 자세한 뭐 불안장애에 대한 질환을 말씀 안 드렸지만 뭐 강박장애를 비롯한 공황장애, 뭐 사회불안장애 이런 환자와 범불안장애가 공존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뭐 실제로 범불안장애 환자와 광박장애 환자분이 그러니까 그 한 분이 그 같이 공전으로 진단이 되었는데 지금 제가 최근에 이제 계속 진료 보고 있는 분이시지만은 이제 강박장애가 또 막 두드러질 때는 범불안장애 이런 걱정 불안 증상들이 좀 줄어들고 또 반대로 이런 범불안장애 걱정 불안이 높아지게 되면 강박 증상들이 줄어드는 그런 소위 시소 같은 그런 양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내용은 둘 다 얼마든지 공존할 수 있고 그러나 진료실에서는 제가 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크리스탈님께서 예민한 성격 때문에 늘 불안하다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해야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지 여쭤보셨습니다. 네, 아주 이것도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제 이게 이제 과도한 것인지, 그냥 아까 불안은 정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우리가 불안과 긴장을 느끼는 것인지 아니면은 실제로 사소한 부분 또 어떠한 걱정할 부분이라도 너무 과도하게 걱정을 하시는지에 대한 것이 에 대한 이제 평가가 중요할 것 같고요. 덤덤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다. 노력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서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것이 아닐지라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마인드풀니스, 마음 챙김, 명상 이런 것들이 특히나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개주기님께서 탈모인으로서 무한 루프에 걸린 것 같다. 더 빠질까 두렵고 두려우니 더 스트레스를 받아서 더 빠지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이런 좀 상황에서 어떤 도움이 좀 필요할까요? 결국은 이제 악순환의 그 무한 루프라고 이제 표현하셨습니다만은 악순환의 고리에 들어갔다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결국은 스트레스 받은 탈모가 큰 원인 중에 하나 또 스트레스인데 또 스트레스 받고 탈모가 생기니 머리카락이 빠지고 그러니까 더 불안해지고 더 빠지니까 더 스트레스 받고 악순환의 고리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는데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선순환의 고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제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금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 HKYK님께서 최근에 아마 암 조직 검사를 하셨나 봅니다.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이제 검사 결과가 이제 악성이 아니라 양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걱정이 되시니까 네. 몸 전체를 다 검사했는데 다행히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밤마다 막 열감도 있고 기력도 낮아지고 근육도 굳어서 압통이 좀 심해지고 이게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 맞습니다. 같은데요. 어쩌면은 네. 그 조금 말씀하시는 게 이제 전형적인 범불안 장애 있지 않겠나. 근육 긴장 있잖아요. 그 굳어지고 통증도 심해지고 또 실은 중요한 것은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안한 거거든요. 결국은 이제 특히나 이런 건강, 가족, 사소한 이런 사소하다 보면 일상생활이죠. 거기에 대한 이제 걱정, 불안이 높아지는 경우가 범불안 장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HJL님께서 거의 20년 동안 지금 항우울제와 항불안제 약을 먹고 있는데 완전히 나아지지가 않아서 걱정이신 것 같은데요. 이거를 어떻게 약을 좀 끊어야 할지. 네, 좋은 질문이시고요. 실은 이제 약물 치료를 20년 동안 했음에도 뭔가 소위 제가 이제 맨날 90점 이상이냐, 100점 만점에 몇 점이냐 이렇게 보는데 뭔가 7, 80점까지는 좋아졌을 수가 있지만 90점 이상 가지는 못하지 않나. 근데 그럼 90점을 넘겨서 약도 줄여서 끊을 수 있는 상태까지 가시려면
비약물조요법, 인지행동 치료라든가 마음챙김 치료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치료가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지금 질문하신 분께는요. 네. 네. 그리고 이 특히 범불안 장애로 진료받는 분들은 뭐 당연히 이제 치료 자체에 대한 불안도 엄청 맞습니다. 크신데요. 네. 이게 이로 인해서 치료가 될 수 없다라는 생각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선생님 뭐 진료하시면서 범불안 장애는 확실히 좀 좋아질 수 있는 병이라고 물론입니다. 생각하시는지. 아, 그럼요. 제가 어쨌든 범불안 장애에 대해서 우연찮게 이제 좀 관심을 갖고 전문적으로 진료와 이제 연구에 기울여 왔고요. 경험이 쌓여 나가면 나갈수록 점점 더 범불안 장애 환자분들은 도움을 잘 제대로 받으시면 인생이 달라진다 이렇게도 좀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자기 삶 또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네, 실제로 뭐 오늘 해주신 것처럼 범불안 장애에 대한 인식도도 좀 낮고 또 치료까지 오는 데까지 시간도 많이 걸려서 상당히 이제 고생을 많이 하고 오시는데 선생님 말씀처럼 확실히 또 많이 좋아질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꼭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범불안 장애에 대해서 서우석 선생님과 함께 좋은 강의 들었습니다. 네, 시간이 돼서 오늘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